자, 그렇다면 네, 빈 상자가 3개면 상자 2개만 쓴다는 얘기니까 그걸 먼저 이 특이사항 먼저 정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OC2든 OC3이든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자를 이제 2개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공 4개를 상자 2개에 넣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경우의 수의 대표 유형 중에 함수가 있으니까 이거 함수로 인식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정의역이 A, B, C, D, 공역이 뭐 B, C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A가 할 수 있는 게 2개, B가 할 수 있는 게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함수의 개수가. 근데 이제 여기서 상자 하나로만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겠죠? 이렇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혹시 어떤 부분이 잘 해결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 2개 선택하는 부분. 그랬어요? 네. 그렇죠. 특이사항을 다 건드렸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검토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편 문제가 딸랑 한 문제니까 올림푸스 유형편 문제를 볼게요. 65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올림푸스 유형편 유무리 함수 65번 함수는 무리함수를 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이 x, 치역이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가 x좌표,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y좌표가 되는 그런 집합이 z고, 그 다음에 w라는 집합도 정의가 되는데 거기는 역시 수소쌍이 원소인데 x는 정의역의 원소인데 y는 그걸 가지고 유리함수를 만족하는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라고 하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fx 의 그래프 G라고 했어요. 그게 집합으로 표현된 거예요. 뭐 원래 그래프가 어떤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집합으로 표현된 게. 그 그래프가 이 시작 때 정의된 ZW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fx의 치역이니까 fx의 치역이니까 여기서 바로 할게요. fx의 치역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어차피 fx의 범위니까 a에서 b 사이고 이것을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문제여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좋아요. 해석만 하면 문제는 쉬워 보여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그냥 어떤 영역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정의역은 쉽게 x가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1에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 보다도 작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이 이제
그 두 범위를 만족시키는 건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x좌표와 이 영역에 있는 모든 y좌표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냥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선이겠죠. 네. 이 위쪽 집합은 영역을 얘기하고 아래쪽 집합은 유리함수인데 저 정의역에 잘려있는 그런 유리함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저 영역에서 어떻게 잘린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집합은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는 유리함수를 얘기하겠죠. 네,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보면은 그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2,-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1 이게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1, 3, 3문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려지는데 4 나오거든요. 4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칸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정의역 넓이가 4가 되는 이런 지점들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거야 꼭 선생님처럼 안 그리고 그냥 뭐 x는 y는 마이너스 x는 1 이런 거 하고 교점의 좌표를 그냥 구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간 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것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y 값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4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테고요. 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어서 더하면 되죠. 자, 색채알기 문제는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색을 몇 개 사용하는가. 보통 영역이 5개면 5색이긴 한데 꼭 색깔 개수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색을 다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웃하지 않게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웃하지 않게만 사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숫자를 적어왔을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은 이제 뭐 이웃하는 내가 지금 이제 몇 개를 색칠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 뭐 인접하고 있는 두 영역이 서로 이제 같을 수 있을 때, 같은 색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경우를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만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영역이 많이 겹치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 2개씩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를 할게요. 여기 하면은 4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를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결정할 때 경우가 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취향껏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1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2개를 다 풀어볼 때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것과 같은 색일 때 여기도 이제 4가지를 색칠할 수 있는데 같은 색 하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도 다른 색, 그러니까 2개와 다른 색 3가지 더해서 4가지가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같은 색을 색칠했을 때는 이제 이 가운데 라인에 색을 2개밖에 안 쓴 거니까 여기 각각 3개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 다 다른 색을 칠했을 때는 두 개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파란색 313, 그 다음에 주황색 232 해서 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색칠한다면은 뭐 두 개가 다르니까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를 색칠하고 여기를 간다면은 이렇게를 살펴봐야 되고, 여기를 색칠하고 여기를 봐야 된다면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거. 여기 먼저 색칠한다면은 역시 3번과 여기는 원래 3개 색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3개 색칠한 것과 같은 거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이렇게 3개와 다른 2개, 그래서 3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편하고 당연하게 느껴져야지 색칠하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럴 때는 이쪽에는 색을 2개만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3가지 색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다 다른 거였다면 여기 이제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5, 4, 3, 그 다음에 파란색 3, 주황색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슬쩍 여기만 먼저 분배해보면 어차피 값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델이 뭐 이 모델과 똑같다는 것도 아셔야 될 테고요. 그죠? 또는 이 모델과 똑같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되셨으면 89번으로 갈게요. 89번 누구죠? 네. 1089번은 네, 오각형이고 점 5개를 연결하는 건데, 그게 어디 봅시다. 어떻게 시작해야지. 일단은 그 바깥쪽은 다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BD만 연결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만 연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A점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4지점을 각각 한 번씩만 지나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점에서 모든 점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 C, D로 다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A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4지점을 한 번씩 지나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A 이런 배열을 그냥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4팩토리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B, D를 연결할 선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BD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BD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에서 D로 하거나 D에서 B로 하거나 그것만 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영상을 안 봤나?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가 됐죠?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풀죠? 예, 끼워넣기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끼워넣기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C 먼저 배열해 놓죠. 그럼 이 팩토리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는 3가지 있잖아요. 그죠? B를 셋 중에 하나에, D를 나머지 둘 중 하나에, 그렇게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3P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저 1889
162가 아니라 1062. 1060이에요? 1062번을 1062번도 했었는데 너도 영상 안 봤구나. 자, 의자가 6개 있어요. 의자가 6개 있는데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2명. 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웃하는 문제도 풀고 이웃하지 않는 문제도 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자가 고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웃하지 않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자를 끄집어낸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사람을 앉혀서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일단 이웃하는 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웃하는 것은 네 그냥 그 의자 2개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합시다. 의자 2개를 빼놓고 생각을 하죠. 거기 남자 2명이 앉을 거고요. 네, 남자 2명이 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은 이 4개 의자에 이웃하게 앉힐 거예요. 이웃하게. 그렇게 앉히는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3가지 경우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2 곱하기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앉았든지 간에 어쨌든 3명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남학생 2명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럼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4p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137번은 누구죠? 네. 5켤레의 신발 10짝 있다고 합니다. 네. 6짝을 선택하겠대요. 네. 2켤레만 짝이 맞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합시다. 네. A, B, C, D, E A, B, C, D, E 이게 켤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6개를 고르는데 2개만 짝이 맞는 경우. 자, 그렇다면은 6개를 고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뭐 10, 16 이런 거겠지만 2개가 짝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걸 먼저 처리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 네, 이 5짝 중에 2짝을 골라줘야 돼요. 그죠? 그게 OC가 될 거예요. 그럼 4개 선택됐어요. 2개만 더 고르면 되는데 이제 켤레가 되지 않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C를 골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대문자 C만 빼고 나머지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겁니다. 자, 그거 궁금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딱 2켤레 딱 먹는 거였는데 그 다음을 했어요. 이 다음에 분홍색을 잘 모르겠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은근히 쉬워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과 비슷한 문제인데 뭐 놀이기구가 있는데 자리가 10개 있어요. 놀이기구가 있어. 근데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 있어요. 여기에 작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많이들 어떻게 푸냐면 짝을 먼저 짓고 두 쌍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듯이 그렇게 풉니다. 그럼 그렇게 먼저 식을 세울게요. 그래서 짝 짓는 경우는 남자 둘 중 한 명 고르고 여자 둘 중 한 명 고르면 한 쌍이 짝이 지어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짝 짓는 경우가 4가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웃하는 자리 그게 5종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안 치는데 P가 돼야겠네요. 왜냐면 쌍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네. 첫 번째 쌍을 어디에 안 치느냐. 그죠? 쌍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잠깐 이거 2 곱하기 2 맞나요? 두 가지밖에 안 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남자 2명 중 1명을 골라요.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왜냐면은 남자 1번이 여자 1번하고 매치되는 경우나 남자 2번이 여자 2번하고 매치되는 경우 이걸 다 제가 지금 다르게 세워버린 거네요. 방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1번이라는 식으로 시작해요. 남자 1번이 여자 둘 중 누구와 매치가 됐냐 하면 남자 2번 알아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요. 매치시키는 것은 매치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의자에 가서 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람 두면 의자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제가 사람만 섞거나 의자만 섞어야 된다고 했죠. 둘 다 섞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둘 다 섞은 것처럼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쌍이 지어졌으면은 이제 그 중에 두 쌍이 A쌍, B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개의 열에 A, B를 안 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남자 1번을 10자리 중 한 자리에 안 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학생을 둘 중 한 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혀요. 옆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남자 2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8자리가 있는 거예요. 8자리 중 한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남은 여학생은 그 옆자리에 앉히는 거고. 이렇게 하셔도 여기가 지금 5 곱하기 4죠. 그죠? 5 곱하기 4니까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지금 안 칠 때 잘못했구나. 아이씨 죄송합니다. 안 칠 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빼먹었네요. 남녀가 이렇게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죠. 그죠? 제가 그거 다 빼먹었어요. 이렇게. 그죠? 앉을 때. 자, 그러면은 맞죠? 20 곱하기 8, 20 곱하기 8.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굉장히 쉬워요. 하나 결정하고 나머지가 알아서 결정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혈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쌍으로 풀지 않고. 제가 지금 양말 문제 그렇게 푼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 네. 이 문제요? 그래요? 이게 지금 240 나와야 되는데 240이 답이 없군요. 아, 뭘 잘못한 거야? 제가 지금 5켤레 신발 10장 중에서 6장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켤레 중에서 2켤레를 그냥 선택을 한 거죠. 네. 짝이 맞게. 그 다음에 6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6개 중 아무거나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것과 켤레가 되지 않는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랐어요. 여섯 짝 선택했고, 맞게 푼 것 같은데. 여기에 중복이 되는 게 있나 보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나를 고를게요. 한 짝을 고를게요. 그게 10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그것에 켤레가 되는 하나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소음자 A 고르고 대음자 A 고나 대음자 A고 소음자 A 고르나 똑같기 때문에 위로 나눠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 짝을 고르고 8개 중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켤레가 되는 것을 매치시키고 역시 위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지금 2켤레를 선택을 한 거예요. 2켤레를. 이걸 했다는 건데 이것도 결과가 다르네요. 그죠? 5켤레 중에서 2켤레 고른 것은 10가지인데 지금 20가지가 나오게 됐어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서 AA 고르고에서 BB 고르나 여기서 BB 고르고 여기서 AA 고르나 상관이 없네요. 이게 지금 순서가 없는 케이스여서 이렇게 푸는 게 더 까다롭네요. 어쨌든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기가 제가 이걸 안 했구나. 여기도 만약에 내가 C 고르고 D 골랐으면 D 고르고 C 고른 거하고 구분이 안 되겠군요. 그죠? 네. 이게 순서가 없는 거니까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럼 별 수 없이 이걸 잘 생각을 해내야겠네요. 이게 배열인가 그냥 선택일 뿐이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그룹에서 하나씩 뽑을 때는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 뽑은 것을 여기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된 관생인데 한 그룹에서 뽑는 것을 여러 번 할 때 그냥 뽑기만 한다면 뭘 먼저 뽑았는지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는 순간 순서가 발생해 버리거나 그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구했던 답의 절반 120까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38번
봅시다. 이번에는 6켤레의 신발 12짝 중에서 4짝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켤레만 짝이 맞추어지는 경우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걸 그냥 재활용합시다. F까지 있는 거겠죠? 4짝 중에 한 켤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한 켤레 먼저 선택하는 거니까 6가지 있겠죠? 61.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에서 네, 2짝을 선택하는 거예요. 2짝을 선택하는 건데 제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한다면은 그 10개 중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짝 빼고 8개 중 하나를 고르는데 누굴 먼저 뽑는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10개 중에 2개를 그냥 뽑는 거죠. 켤레가 되는 경우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방식이 오히려 실수가 없을 수 있겠네요. 계산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게 40개 나오고 이것도 40개 나오죠. 그래서 240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뭐 경우의 수야 자기 오류에서 배우는 거니까.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납득시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44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죠? 네. 44, 45는 둘 다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네요. 이런 경우는 그 정수의 분류를 이용한다고 했죠. 3n,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그래서 1부터 30까지 홀수 중에서 두 수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써봅시다. 1, 3, 5. 원래 그 자연수를 3개씩 쓰면 3개씩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은 3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홀수도 3개씩 쓰면은 4의 배수 기준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3, 5, 7, 9, 11, 뭐 30개니까 30까지니까 15개만 그냥 써버릴까? 진짜 데미지를 보여주게.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보시면 얘는 3n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얘가 3의 배수, 이게 3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3n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고 3n 플러스 2라고 해야 되고 표현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부 맞는 거 확인됩니까? 3의 배수다 1 크고 1 작고 뭐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되는 이유가 그 2하고 3이 서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잘 정돈이 안 될까요? 왜냐면 아주 간간히 듣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때마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단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버스가 한 대가 뭐 2분마다 출발하고 한 대는 3분마다 출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게 6번, 6분마다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그 패턴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처음 3번은 뭐 그러니까 2분마다 출발하는 게 겹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다음 3번 하고 전부 다 6분씩 차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뭐지? 다 6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격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의 배수 규정을 봤을 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의 배수, 5의 배수 해도 5의 배수를 3개씩 나열하면은
그냥 3의 배수 규정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6의 배수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3하고 이제 이렇게 호환되는 그런 수 있잖아요. 서로서가 아닌 수. 그런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분류를 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두 수의 합이 숫자 2개예요. 2개가 3의 배수 되는 경우는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걸 선택하면 돼요. 숫자 2개짜리 질문은 이런 식이고요. 숫자 3개짜리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씩 선택했을 때 다 더하면 4의 배수 되고요. 하나에서 3개 선택했을 때 4의 배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뭐 보통 2개나 3개씩 나오는데 난이도가 확 증가하죠. 어쨌든 2개 선택했을 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5개 중에 하나, 여기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네. 소단 두 수의 합이 3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아, 제가 이거 빼먹었구나. 여기서 2개 선택하는 거 빼먹었네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더하기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5C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네. 여기는 이제 5C1 곱하기 5C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5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요. 45번도 마찬가지예요. 45번은 그냥 1부터 20까지에서 숫자 3개 선택해서 더하는 경우니까 딱 하고 싶시다. 자, 1, 4, 5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20까지 쓰면 돼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개수가 좀 다르네요. 이게 3의 배수고요. 이게 3n 플러스 1이고 이게 3n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3가지라고 하나에서 3개씩 꺼내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자 하나에서 3개씩 선택하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7C2 자 7C3 미안해요. 7C3 7C3 6C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하는 것은 7 곱하기 7 곱하기 7실 7실 6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걸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73은 35인가요? 63은 얼마지? 20인가? 그 다음에 49에 6 빼면은 300에서 6을 빼면 되나?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70, 20, 390인가 보네. 어우, 뭐 덜 뺐다. 49 곱하기 6. 아, 20인데 제가 6점 썼군요. 20인데 6점 썼어요. 미안해요. 네. 이건 20이니까 네. 빼기 6. 을 제가 아직 안 했네요. 384. 63번 문제에는 5켤레의 구두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4개를 뽑을 때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1켤레 있는 경우의 수는 했으니까 그냥 아까 문제 2개를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수열에도 나오고 주어에도 나온 건가? 아닌데? 아 여기 적어도란 말이 있어서 나온 거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적어도란 말로 그냥 한 번 더 나온 거네.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1켤레. 그럼 이제 전체에서 4짝을 뽑는데 적어도 1켤레가 나와야 되면 전체에서 모두 짝이 맞지 않은 그런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냥 10짝에서 4짝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주는 거죠. 전부 다 다른 경우만. 전부 다 다른 경우는 10개 중 하나에 뽑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8개 중 하나를 뽑는데 2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걸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계산해볼까? 14 하면은 아이고.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8이야. 이게 똑같네. 결국 묶어낼까? 2분의 10 곱하기 8이면 40이냐? 40을 묶어내면 여기 남는 것은 안 이쁘네. 이게 3이 한번 약분될 테고 4분의 21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210 빼기 40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170까지고 또 답이 없네. 아이씨. 짝이 맞는 구도가 적어도 한 켤레 있다. 뭘 잘못했지? 제가 지금 이거 2짝 가지고 한 거죠? 4짝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4짝 뽑는 걸로 풀었는데 이건 2짝 뽑는 걸로 풀었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를 이제 2개를 서로 다르게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2개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6개 중에 하나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과 짝이 되지 않는 넷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줘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얼마 12개인가? 12개가 되겠네요. 잠깐만. 그럼 음수 나오는구나. 아이씨. 이것도 뭘 뽑는지가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죠? 이렇게 다루는 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C, T를 이렇게 선택했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뤄도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보세요. A 선택하고 D 선택하고 C 선택하고 B 선택하고 이것도 겹치고 그 다음에 처음에 C, D 선택하고 그 다음에 A, B 선택하고 이것도 겹치고 여러 가지로 겹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 되네요. 적어도 문제인데 빼는 게 좀 까다롭구나. 그렇다면은 어디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4개 다 뽑는 경우 3개 하나 뽑는 경우 2개 2개 뽑는 경우 하나 3개 뽑는 경우 0개 4개 뽑는 경우 그럼 이거 그냥 많은데 너무 할게. 그러면은 적어도 한 켤레면은 어차피 한 켤레 또는 2켤레잖아. 이게 적어도가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가 보다. 네, 적어도지만 내가 구해야 될 게 단순히 2가지니까 네. 일단 2켤레는 굉장히 쉽게 풀리고 2켤레는 그냥 5켤레 중에 2켤레를 고르면 되잖아. 그죠? 또는 한 켤레만 짝이 이루어지는 한 켤레만 그러면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만 이 8개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8, 6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아니면은 여기도 그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그 짝지어진 걸 고르는 4가지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이게 같은지 봅시다. 이게 24개, 이게 24개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질문 높은 것 같아요. 확신 없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120 더하기 10에서 130개 나오네요. 자, 해결되셨으면은 1167. 네. 근데 저거를 그 한참을 쓰셨던 도움을 써서 풀 수 없어요. 그 10C4에서 10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3 다음에 그거 3패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한번 해봅시다. 자, 10개 중 하나 뽑고, 그 다음에 8개 중 하나 뽑고, 그 다음에 6개 중 하나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뭘 먼저 뽑든 상관없으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좋아요. 계산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1987 나누기 4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공통된 게 18, 그 다음에 여기 3 하나 정도 공통되네요. 그러면 3,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 21이 남죠? 여기는 8이 남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네, 130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 방식이 있었군요. 4개짜리는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네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75번. 이제 켤레 구제에 대해서는 방금 세 문제가 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75번은 4사람의 5곳의 휴양지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을 하는데 3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네. 좋아요? 이것도 이제 공과 상자 같은 거죠. 사람이 4명이고 휴양지가 A 휴양지, B 휴양지, C 휴양지, D 휴양지, E 휴양지 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 3사람이 같은 휴양지를 선택한 3사람만 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사람을 선택하는 거, 그게 4C1이겠죠? 4C3이니까 D를 따시키는 거지. 4가지 있어요. 그럼 이제 2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휴양지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428 택도 없네. 3사람만 같은 휴양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3사람이 같은 휴양지를 선택한다. 3명 죄송합니다. 2명이 5개로 가는 거니까 5P이죠. 2P가 아니고. 네. 오늘 그냥 삽시라는 날이네. 네. 이렇게. 얘가 5개 중 하나, 이게 4개 중 하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지윤이 졸립네. 자, 그러면
예, 4 곱하기 20,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1167분은 안 풀었군요. 인형 5개, 가방 3개. 인형은 서로 다르니까 A, B, C, D, E. 가방은 A, B, C. 다 넣을 거고 인형을 적어도 1개 이상 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상자에 가방 넣는 아니 공을 상자에 넣는 그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정의역이 A, B, C, D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A, B, C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문제를 경우를 나눠서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선생님 확실히 쉽게 푸는 방법 알아요. 이해만 잘 해보세요. 일단 그냥 함수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A가 할 수 있는 게 3개, B가 할 수 있는 게 3개에서 3의 5제곱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개로만 간 걸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2개로만 간 거하고 하나만 간 거 이거 2개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개로만 가는 것을 빼볼 겁니다. 그럼 그 2개가 뭔지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3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A가 할 수 있는 게 2개, B가 할 수 있는 게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에 다 찍어도 됩니다. 이게 좀 빼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뺄 때 A로만 가는 것도 빠지게 됩니다. B로만 가는 것도 빠지게 되고 하나로만 가는 것도 여기서 같이 빠진다고. 이해됩니까? 이해하셨으면 그게 A, B를 했을 때 그 다음에 A, C를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로 가는 A로 가는 경우가 2번 빠져버립니다. 오케이?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로만 가는 경우는 더해줘야 돼요. 한 번. 그래야지 한 번씩 빠져요. 설명은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게 3C1이고요. 여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는 굳이 필요하다면 1의 5제곱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식 간단하고 이걸 이해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의 문제가 이 방식으로 안 풀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이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B, C 3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각각 다 더한 다음에 2개씩 교집합을 한 번씩 다 빼죠. 그럼 이제 3개짜리 집합이 너무 많이 빠지게 돼서 한 번 더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진짜 완벽히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원소를 뭐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어쨌든 말하자면 여기만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용한 것들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근데 2개 이용한 걸 빼면은 3개 이용한 것이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한 번 오히려 더 더해주는 그런 거야. 이걸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해요. 포함 배제 원리. 이름만 그렇다고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더하고 빼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냥 딱 한 번씩 선택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가방이 4개야. 어? 가방이 4개짜리 문제 나온다고 쳐봐봐. 그럼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경우에 나와서 푼다고 한다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 그냥 4의 5제곱 빼기 이제 3개짜리 4C3까지 대해서 3의 5제곱 더하기 그 다음 2개짜리 4C2에 대해서 2의 5제곱 그 다음에 하나짜리 4C1에 대해서 1의 5제곱.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